내일은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요? 궁금하시다면 지금 여기에 잘 오셨습니다. 세계경제TV 마감장을 함께하는 시간, 오늘을 잘 마무리해야 내일을 잘 시작할 수 있겠죠? 올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올라 시작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현진입니다. 오늘 제 옆에 두 분의 파트너를 모셨는데요. 벌써부터 마음이 든든합니다. 자, 김지연 아나운서, 권지영 아나운서 인사 나눌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영 아나운서님, 네. 오랜만에 올라 찾아주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 이렇게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게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보고 싶었어요. 네. 오늘도 제가 에너지 뿜뿜하게 이슈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영 아나운서님이 키가 상당히 크십니다. 마들 거의 모델급으로 키가 크신데 그래서 항상 저희와 키를 맞추기 위해서 항상 시작부터 애를 쓰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원래 제가 앉으면 네. 이렇게 되거든요. 원래 이렇게 늘씬한 분이신데 좀 내려가야겠어요. 네, 저희랑 맞춰주시느라고 그런 거니까 지영 아나운서님이 혹시나 키가 작다 이런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수다의 안방 마님이라는 표현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워낙 좀 상큼하시다 보니까 아수다의 영원한 소녀. 네, 지연 아나운서님 오늘 올라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기분 어떠신가요? 저는 이 올라에서 이 서현진 아나운서님과 이 진지 커플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권지영 아나운서님께서 들어오시니까 네. 이 진지 커플이 저희가 네. 진지 커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해보네요. 지가 연결되면서 진지하게. 하지만 저희가 또 온라인 프로그램인 만큼 텐션은 올리고 그렇죠. 하지만 이슈를 보는 진지함은 깊게, 좀 딥하게 들어가는 역시 멘트가 네. 고급집니다. 고맙습니다. 올라 오늘의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너무 덥지 않았어요? 진짜 네. 숨이 턱턱 막혀요. 이게 덥기만 하면 괜찮은데 습도까지 같이 올라주니까 올라? 이런 올라는 좀 안 해도 되는 말이죠. 기온과 습도가 마구마구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겁니다. 또 반면에 우리 장도 쉽지 않은 흐름이라서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투자자분들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세계경제TV에 들어오시면 이 어려운 장에서도 답을 찾으실 수 있고요. 특히 하루를 마감하고 그 다음 날을 시작할 준비를 하는 올라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인사말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본격적으로 시황 토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상황 지연 아나운서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7월 6일 이 수요일 정오 코스피 시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수세에 지수 반등에 성공했던 코스피. 오늘은 아쉽게도 상승분을 반납했는데요. 현재 전일보다 약 2% 하락하면서 229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날 지수를 한껏 끌어올렸던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하방 압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 더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전날보다 11포인트 정도 내린 2333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장중 2300선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다가 오후 들어선 2200선으로 잠시 후퇴했었는데요. 다행히도 소폭 상승해서 지금 2300선 등락을 거듭 중입니다. 수급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손잡고 올렸던 코스피.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등을 돌렸습니다. 외국인 기관 각각 3,600억 원대, 5,300억 원대 지금 순매도 중이고요. 개인 홀로 8,600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도 보실까요? 이 코스피 시총 상위 혼조세 연출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장에선 이 현대와 기아차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었죠. 오늘 장에서는 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2.49% 지금 상승하면서 37만 50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이 국민 대표 플랫폼주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장에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1.2%대 상승 중이고요. 카카오는 3.06% 오르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도 오늘 그룹주가 모두 상황이 좋은데요. 이 코스피 상단에서 셀트리온이 2.46% 오르면서 18만 7,500원에 지금 거래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흐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에서 의료정밀 그리고 의약품 업종이 강세 보였었는데요. 지금 현재 오후장에선 의료정밀 업종만 0.65%로 소폭의 상승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SD 바이오 센서 지금 3일 연속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코로나 재유행 뉴스에 오늘장에서도 1.52% 오르면서 43,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코스피 업종 대부분 하락한 가운데 오늘은 보험 그리고 운수장비, 전기, 가스업 순으로 하락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업종별 등락 상황 보시면요. 상한가 오른 종목은 없었고요. 이 148여 업종이 상승 중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종, 이 744업종은 지금 하락 중이고요. 38업종인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 브리핑 지연 아나운서님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바톤은 지영 아나운서님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네,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상황. 네,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요, 굉장히 아쉬운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빨간불을 켰었는데 장이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지수가 힘을 빼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시간대별 흐름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은 0.12% 하락한 채로 시작을 하긴 했었습니다. 750선에서 출발했는데요. 장이 거듭되면서 10시 때에는 최고 지수를 찍기도 했었죠. 최고 지수는 759선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최저지수 방금 전에 찍고 올라온 상황인 것 같은데요. 최저지수는 743선까지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장 마감을 앞두고 굉장히 심란하실 것 같은데요. 코스닥이 참 힘을 못 내주는 게 오늘은 굉장히 아쉬운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 움직임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파란불을 켠 모습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래도 카카오게임즈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0.51% 상승한 채로 49,55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오늘 HLB 2%대 큰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5,800원에 거래를 진행하고 있고 또 2차 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4%대의 하락률 보여주면서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입니다. 또 에코프로비엠과 마찬가지로 천보도 3%대의 하락률 보여주면서 오늘은 다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여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통신 서비스와 출판, 매체, 복제, 오락, 문화 등이 그래도 1%대 상승률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반대로 금속과 일반 전기전자, 기계, 장비 순서대로 오늘은 좀 하락폭을 크게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에서는 외인만이 팔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675억 원어치의 물량을 팔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그래도 물량을 담아주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그래도 조금은 지지를 해주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의 시황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네, 지영 아나운서님 코스닥 자세한 브리핑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선물과 해외 지수들 환율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100 선물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754.5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S&P 500 지수 선물의 경우에는 3,81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일과 대비해서 약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 보실 수 있고요. 환율
환율의 경우에는 환율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8원 오르면서 1,308원대를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때는 1,311원까지도 갔었던 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환율이 오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환율 동향도 지켜보면서 올라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상황, 코스피 200 선물 상황 보시도록 할 텐데요. 전일 대비 빠지면서 302.6869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선물이 또 올라주면서 다음 장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됐었는데 오늘은 주춤하면서 아쉬운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주요 지수와 환율 그리고 코스피 200 시세까지 알아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장 브리핑을 마쳐봤고요. 본격적인 이슈 토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너무 덥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나운서님들 더우면 뭘 틀게 되죠? 에어컨을 에어컨이요. 틀죠. 그렇죠.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고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건 다 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전력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때이른 폭염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을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존 전력망의 정보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전력망을 스마트 그리드라고 불리는데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전력 수요 관련돼서 좀 무섭기도 하고 불안한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어요. 네. 전력 수요가 최다였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죠. 네. 저만 해도 에어컨을 거의 하루 종일 틀어놓고요. 네, 맞아요. 덥다 하면서 본가에 가면 또 선풍기도 거기다가 틀고 맞아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나의 조합으로는 부족해요. 맞아요.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되고 맞아요. 지연 아나운서님은 어떠세요? 저도 지금 이 소음인이지만 네. 추위를 좀 잘 타고 더위를 안 타는 소음인이지만 요즘에 저는 좀 밤에 열대야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네. 저만 그런 게 아닌 게 이 7월 초에 때이른 폭염으로 이 전력 수요가 9만 메가와트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엄청 높은 것 같네요. 이 전력 수요까지 올라 있는데요. 네, 환율도 오르고 전력 수요도 오르고 네, 오르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까지 그러게 오르네요. 말이에요. 맞습니다. 저희 지수랑 투자자분들의 계좌만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바람이 자꾸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지연 아나운서님께서는 나는 더위를 많이 타지 않는 편이다, 음인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양인입니다. 열이 많으시구나. 네, 열이 많고 더위도 많이 타고 땀도 많이 흘리는 그런 타입이라 사실 태양인 이제 맛인가요? 네, 제가 그 태양인 우와. 태양인이라서 네, 더위도 많이 타고 땀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사실 이 여름의 더위가 좀 두려운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아유, 어떡해. 그래서 겨우겨우 버티고는 있는데 보름 뒤에 기사분이 오실 수 있다고 하니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혹시라도 시간이 조금이라도 나신다면 저희 집에 빨리 찾아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양인이라서 많이 힘듭니다. 네. 기사님께 지금 영상 네. 편지를 보내는 중인가요? 네, 뭐 노란톡방에 알려주셔도 좋고요. 제 연락처를 모르실 테니까 네, 하루라도 빨리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면 이 창문형 에어컨 네. 맞아요. 한 대 들이시는 거 어떨까요? 고민 중이에요. 안 그래도 그냥 에어컨만으로는 부족하다. 저한테는 좀 보충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에어컨들도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뭐 누적 판매 대수가 30만 대다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네. 이야, 나만 안 쓰나 혹시? 맞아요. 지금 더위에 견디기 힘드신 분들, 저처럼 또 AS 기사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광명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전기 같은 경우 왜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으로 구분이 되었나 살펴보니 자회사 PNC테크
마스크가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하면서 관련주로 구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현재 3,070원 선 기록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이전에 6월 차트에 비해서는 소폭이지만 올라간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전력수에 관련돼서는 앞으로 지금 예비 전력량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좀 위기감이 많이 자리를 한 모습이고요. 제가 자꾸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지은 지 40년이 넘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여름만 되면 초긴장이에요. 네, 정전이 될까 봐. 어머. 그래서 벌써 저희 아파트에는 그 공고문이 붙어 있는 게 가급적 8월 초에는 전력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어떡해요. 네, 이런 글이 붙어 있어서 어디 가야 되나 보다. 네, 뭐 8월 초에 심지어는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휴가를 권장합니다. 집을 떠나 있어라. 네, 마침 저는 또 저희 아이가 8월 초에 방학이라서 아. 그때 어디를 가야 되지 않나. 그러네요. 사실 그 전에나 후에 가고 싶어도 가급적 그 주에 가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쩔 수 없네요. 네, 아파트도 살아야죠. 그렇죠. 사실 7말 8초에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시기 때문에 저는 좀 사람이 제일 많을 때를 좀 피해보고 싶었지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전력난인 요즘에 제가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참 휴가도 내 맘대로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아니고 참 이상하네요. 그러니까요. 또 더워지면서 느끼는 변화 혹시 있으세요? 뭐 지연 아나운서님 더위를 많이 안 타신다고는 하셨지만 네. 혹시 뭐 음료수를 많이 사 먹게 된다든지 그러한 뭐 생활의 변화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 기립성 저혈압이 그러시군요. 있어서 이 햇빛을 좀 많이 보면 좀 제가 체력이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양산을 쓰고 다닙니다. 꼭 가지고 다니셔야겠어요. 이게 뭐 보시면 공주병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절대 제가 공주라서 양산을 쓰는 게 아니라 이 폭염에 견디기가 좀 힘들어서 양산을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에 대해서 오해하시고 계신 분들 그 오해를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에요. 공주병이 아니라 지연 아나운서 일단 마스크가 공주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찐 공주. 그래서 조금 어지러울 때도 공주니까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왜 오늘 저를 이렇게 올려 띄워주시죠? 아니 띄워주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지 커플? 네, 진지 커플이잖아요. 우리 어머. 진지하게 후회된다. 말씀드리는 거. 아니, 우리 여기는 진지하게 정말. 진지잖아요. 네, 공주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의 좀 저혈압 증세로 인해서 더울 때는 좀 힘들다. 네. 지연 아나운서님을 혹시라도 길에서 마주쳤을 때 햇빛이 강한데 양산을 안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 얼른 좀 보호해 주시기를 제가 좀 올라올라 진행자로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영 아나운서님께서는 더위 어떻게 버티고 계세요? 저는 방금 전에 살짝 말씀하셨던 대로 음료수를 그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목이 자꾸 타고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많이 찾고 맞아요. 자꾸 뭔가 시원하게 네. 몸이 이렇게 안에까지 뜨끈뜨끈한 느낌이라서 안에를 약간 소화기로 식혀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아이스크림 넣고 음료수도 넣고 냉장고, 냉동고가 그런 것들로 꽉 차가고 있어요. 핫서머에는 어쩔 수 없어요. 좀 맞아요. 시원한 거를 공급을 해줘야 더위를 좀 식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요, 양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더위에는 이열치열이다. 그래서 요즘 같은 더위에도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어머. 고집하고 있습니다. 공감할 저도, 수 없어요. 저도 네. 어릴 땐 몰랐어요.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다 보니까 뜨거운 무언가를 공급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진짜요? 그 목욕탕에서 어른들이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시면서 시원하다 시원하다. 했던 그거를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뭔가 땀을 이렇게 쫙 빼고 나면 오히려 개운해지는 느낌인 네, 그런 거구나. 거하고 좀 비슷한 원리죠. 우리가 또 복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복날의 보양 음식이 대체로 좀 뜨끈뜨끈해요. 삼계탕도 맞아요. 팔팔팔 끓이고 뭐 장어도 구워서 먹죠. 하지만 그런 음식을 먹고 나면 힘이 나면서 좀 시원함을 느껴지는 이유를 아직 두 분은 모르시는 눈치지만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열치열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릴 때는 이열치열이라는 말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우리 조상님들의 말씀이시니까 당연히 맞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제가 몸으로 느끼는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역시 조상님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 없네요. 하나 없어요. 이렇게 더위에 기온이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요즘이지만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저처럼 이열치열로 이겨내시던 또 지영 아나운서님처럼 아이스크림과 시원한 음료를 이겨내시던 어떻게든 더위를 각자만의 방법으로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더운 날에 사실 올라올라 할 때가 되게 더운 시간이에요. 네, 3시쯤 시작을 하니까 더운 맞아요. 시간인데 에어컨이든 선풍기든 발밑에 틀어놓으시고 세계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시청하시다 보면은 더위를 금세 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다. 네, 이렇게 막판을 이용해서 제가 유튜브 홍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세계경제TV 유튜브 채널이 흥행리에 절찬리에 네, 순항 중에 있습니다. 구독자 수가 몇 명이라고요? 구독자 수가 늘고는 있어요. 네, 하지만 제가 자랑스럽게 1000명 돌파입니다. 10,000명 돌파입니다. 우리 버튼 받았습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유튜브에서 세계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변형인의 수상한 공시부터 시작해서 이광무의 끝장승부, 아수다, 올라올라까지 알찬 프로그램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 구독도 해야 되고요. 또 뭐도 해야 되죠? 좋아요 눌러야죠. 네, 좋아요도 해야 되고 또 있어요. 댓글 남겨야죠. 댓글도 남겨야 되고 마지막으로 4종 세트 중에 하나가 남았는데 뭘까요? 알림 설정. 맞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알림 설정. 특히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이 시작됐을 때 그야말로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4종 세트 잊지 마시고 꼭꼭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두 분 아나운서님 중 한 분이 노란 톡방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노란 톡방 소개 누가 해주실까요? 노란 톡방은 우리 지연 아나운서님께서 아수다의 이 네. 메인으로서 항상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거의 룰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네. 이미 지연 아나운서님 팬분들이 막 들어오신 것 같던데요. 맞아요. 제 팬이었나요? 네. 제가 지연 봤을 팬 때는 맞아요. 본부장님의 지인분이신 것 같은데. 네, 노란톡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노란톡 홍보대사 제가 이 노란톡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계경제TV에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노란톡에서 세계경제TV 이 6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이 종목 정보는 물론이고요. 저희와 함께 주식 수다도 많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제가 노란톡방을 보고 있는데 날이 좀 더워서 그런지 아수다 때보다 좀 참여율이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다 어디 가셨을까? 네, 망설이지 마시고 날씨도 더운데 얼른 접속하셔서 시원한 소식 함께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라올라 첫 번째 이슈. 전력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다라는 이슈 전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올라올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지영 아나운서님이 준비하셨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올라올라 두 번째 이슈는요. 국제유가 급락의 여행 테마 상승입니다. 오. 자, 유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게 유가가 갑자기 어제였죠. 현지 시간으로 어제 굉장히 급락하는 모양새가 펼쳐졌습니다. 저도 얼핏 보니까 꽤 빠진 것 같던데요. 그렇죠. 네. 이게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지난 5월 이후로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내려가게 된 건데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8.2% 하락한 99달러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는 10% 넘게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거의 2달 만입니다. 참 이게 요즘에는 뭐든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을 자꾸 이렇게 전달해드리게 돼서 그러니까요. 마음이 참 무거워요. 참 변화무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미증시만 해도 경기 불안에 의해서 그런 예측이 나오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유가도 한때 고유가라고 막 걱정들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또 급락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도 상대적으로 비관련주 또 반대 효과를 노리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유 같은 경우에는요, 잠깐 차트로 같이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9달러 50전에 거래를 마친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근데 이게 사실상 지금 보면은 갑자기 빠졌다라는 느낌이 들지만요, 3개월 전과 대비해서는 그래도 빨간불을 켠 모습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래프로 보시면, 자, 저희가 1년 단위로만 봐도 갑자기 빠졌구나라는 모양을 볼 수 있는데 이 기간을 2년으로만 늘려도요. 굉장히 우상향한 그래프 안에서 살짝 내려간 모습을 그렇네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오늘 잠깐 급락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이 지수 자체가 엄청난 하락률을 보이는 게 아니라 잠시 내려간 거일 뿐 70에서 80선까지는 내려와야 그래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도 의견이 있더라고요. 지영 아나운서님이 거시적으로 잘 봐주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일본 그래프만 보고서는 와 이렇게 빠진 거야?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프를 좀 넓혀서 연 단위로 살펴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고유가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참 뭐 지금 상황이 우린 중요한 거니까요. 현재를 그렇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다는 게 우리에겐 굉장히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전일 미 채권 시장에서 2년물 국채 수익률과 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저도 주식을 이렇게 막 처음 접했을 때는 도대체 채권 시장이 무슨 말이야? 맞아요. 2년물, 10년물이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은행에 만약에 돈을 넣어놨을 때 원래는 이자가 붙잖아요. 그렇죠. 2년을 넣어놨을 때랑 10년을 넣어놨을 때 원래는 더 오래 넣어놓을수록 이자가 많이 붙겠죠. 그렇죠. 그럼 10년물에 넣어놨을 때가 더 금리가 높아야 정상인데 지금은 2년물 국채 금리가 높게 측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바뀐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뭔가 짧게 가지고 있을수록 내가 더 돈을 많이 받는다고? 어라? 이상하네?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려나 보다.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런 패턴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불황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또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네, 맞아요. 사실 이 고유가 시대에 좀 우리 지연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오너 드라이버시잖아요. 네. 고유가 체감하고 계세요? 제가 항상 저는 이용하는 서초구의 모 주유소가 있습니다. 네. 사장님 보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이 10만 원 단위로 이 주유를 했었는데요. 10만 원을 넣어도 꽉 채워지지 않는 저의 차를 보고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네. 사은품을 받았었거든요. 네. 10만 원 채워서 이 사은품까지. 네. 그런데 이 10만 원으로 안 채워지는 걸 보고 정말 고유가 시대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차 운전을 하다 보면 평소에 이 정도면은 가득 채울 수 있었는데 거의 한 20% 정도는 금액을 더 들여야 가득 채울 수 있겠더라고요. 고유가를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달러화 가치도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다는 점도 계속해서 이 유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106.7선까지 뛰면서요. 2002년 12월 2일 이후로 약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어떤 거는 최저 수준을 찍었다 그러지 어떤 거는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지 이게 좀 중간은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좀 무던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유난히 올해는 뭐 연 저점 혹은 또 연 고점 이런 극단적인 좀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부터 네. 이 조상님들이 가늘고 길게 가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네. 이게 다 그냥 중간으로 사는 게 가장 좋다라는 적당히가 지혜가 좋은 것인데. 그렇죠. 지혜가 담겨 있는 말인데 저희는 참 지금 뭐 아니면 도인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뭐 유가가 급락을 하니까요. 갑자기 또 여행 테마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생각해도 일반적으로 딱 직관적으로만 들으면 유가가 내렸어. 항공편이 뭔가 싸지겠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여행 갈 때
별로 돈이 안 들겠네? 그렇죠. 라는 생각으로 갑자기 여행 테마들이 상승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제가 또 이 항공사 관계자분에게 어떤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요? 이거는 크나큰 오해가 있을 수 아. 있다. 요거는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 유류 할증료가 고객에게 부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항공사의 입장에서는 유가가 오르든 내리든 수익성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충격인데요? 네, 그렇죠. 어. 그냥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유가가 내려가면 항공사도 이익이 뭔가 개선될 것 같고 남는 게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그냥 실적에 대한 뭔가의 성과를 내는 부분은 전혀 없는 사람들의 기대감만 수반하는 지금 주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딱 듣고 그러네요. 네. 약간 허를 찔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유류 할증료의 또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유가 폭락으로 인해서 또 오늘 여행주 같은 경우에 강세를 보였지만 네. 반대 효과가 나타난 종목들도 있다고요. 그렇죠. 또 정유주 관련돼서는 그래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참 이게 같은 이슈를 가지고도 어디는 상승을 하고 어디는 하락을 하는 이 모습이 참 누구는 울고 웃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게 주식시장에서 정말 여실히 드러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래도 이 여행 테마나 뭐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냥 살펴보시면서 내가 투자를 하는데 그냥 참고하시는 용도로만 네.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지금의 시그널을 가지고 이런 시그널이 나왔구나. 내가 움직여야겠다 하고 섣불리 움직이시다가는 지금은 계속해서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손실만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투자하시는 데에는 참고용으로만 삼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흐름을 따라가는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관련돼서 볼만한 종목 있을까요? 일단 여행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 이런 항공사, 저가 항공사들 그리고 SMCNC 등의 여행 테마가 오늘 상승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트에서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요. 오늘 굉장히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일단 진에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진에어가 그래도 오늘은 4.96%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상승세를 막 타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모습이 살짝 아쉬운 느낌이었고요. 네. 마찬가지로 제주항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항공은 1.61%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음봉을 그려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제가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던 이 기대감만 수반해서 잠깐 상승하는 모양새다. 이런 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기대감을 가지고 갑자기 막 올라갔다가 이게 아닌가 봐 하고 네. 내려오는 모습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행주 관련된 소식들 알아봤고요. 그야말로 유가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또 관련 종목들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것도 저희가 배워볼 수 있었던 이슈였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이슈, 국제 유가 폭락의 영향으로 항공주 급등, 정유주는 하락세였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슈 두 개를 파헤치는 사이에 장 마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장 마감 데이터도 확정되어서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 마감장 브리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지연 아나운서님께서 진행해 주실까요? 네, 코스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7월 6일, 이 수요일 코스피 마감 시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지수 반등에 성공했던 코스피. 오늘은 아쉽게도 이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했었는데요. 오늘 마감가 보시면요. 이 전일보다 약 2.13% 하락하면서 2232선에 오늘 마감가를 만들었습니다. 이 전날 지수를 한껏 끌어올렸던 외국인과 기관이 하방 압력을 높였던 하루였습니다. 일중 흐름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전날보다 11포인트 가까이 내린 233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피, 이 장중에 2300선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다가요, 오후 들어선 2200선으로 잠시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소폭 상승해서 이 2,300선을 지켜주나 했는데 아쉽게도 오늘 2,300선 오늘 방어선을 무너지면서 2,292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손잡고 올렸었는데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등을 돌렸습니다. 외국인이 1,300억 원 팔았고요. 기관이 6,200억 원 팔았습니다. 개인만 홀로 8,900억 원 매수 우위 보였었습니다. 이 업종별로 이 상황도 보시면요. 이 의료 정밀 업종만 오늘 소폭의 상승불을 켜줬었는데요. 특히 이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이 보험 6%, 운수 장비 4%대, 전기 가스업 4%대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의료 정밀 업종 중에서도요. 이 SD 바이오 센서 이 코로나 재유행에 지금 3일째 뉴스에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SD 바이오 센서 3일째 1.52% 오늘은 오르면서 43,500원의 종가 만들었습니다. 시총 상위도 확인해 보실까요? 네, 오늘 시총 시총 상위 혼조세 보였었는데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2%대, 그리고 국민 대표 플랫폼주인 네이버 1%대, 카카오 3%대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셀트리온도 오늘 2% 넘게 올랐었는데요. 특히 셀트리온은 그룹주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종별 상황도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한가는 없었고요. 이 177업종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보다 하락한 업종들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요. 697업종이 오늘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이 54업종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7월 6일 코스피 시황, 마감 시황 김지연 아나운서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코스닥으로 얼른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영 아나운서님. 네, 제가 빠르게 코스닥의 시황을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44.6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오늘 시작은 0.12% 하락한 채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그 후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다소 힘을 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계속해서 힘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장 막판에 최저지수 터치한 모습이었습니다. 최저지수는 743선까지도 내려갔었고요. 마지막에는 744선에서 오늘의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래도 큰 폭으로 오르는 모양새를 보였었습니다. 어제는 750선에서 턱걸이로 장을 마쳤었기 때문에 오늘도 힘을 내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오늘 다시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소 아쉬운 마감 상황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은 반면 외국인이 다시 팔자세로 돌아서면서 오늘의 하방 경직을 유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보합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게임즈를 제외하고는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 9개가 모두 파란불을 켜낸 채 마무리한 모습인데요. 특히 H7B가 오늘 2%대의 하락률을, 에코프로비엠이 4%대의 하락률을, 첨보가 3%대의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다소 약세를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코스닥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골드앤에스, 인포바인, 아이퀘스트, 모비릭스, RBW, 모아데이터, K옥션, 그리고 사이버원이 오늘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상승을 한 종목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532종목이 그래도 오늘 상승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진 매트릭스와 CJ 바이오사이언스는 20%대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오늘 강세를 나타냈었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종목들 역시 굉장히 많았습니다. 864개 종목이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공구음원 같은 경우에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던 종목이라 오늘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진 게 많은 분들에게 좀 충격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한가 기록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삼성스펙 6호. 마찬가지로 상장 이후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던 종목인데 오늘은 반대로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마감한 모습 봤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의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네, 지영 아나운서님 코스닥 정리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순서인데요. 환율과 나스닥 선물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100 지수 선물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나스닥 100 지수 선물의 경우에는 11,756선 54선 지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S&P 500 지수 선물의 경우에는 3,818선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 보실 수 있고요. 네, 환율 시세 확인합니다. 네, 환율 1,306원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고가 한때 1,311원대까지 기록을 했었는데 환율의 강세가 좀 보였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네, 코스피 200 선물 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302.28 선에서 마무리를 했고 전일 대비 네, 좀 빠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외 지수와 국내 선물까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7월 6일 마감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네, 올라 이제는 마지막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갈 순서가 되었습니다. 건설주 관련 이슈를 준비했는데 건설주가 한때는 리오프닝주로도 주목을 받았었다가 다시 또 경기 흐름이 예상보다 좀 지지부진하면서 그만큼 시장에서 재미를 못 봤던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되었었는데 오늘 관련 소식이 들어왔다고 해서 참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지연 아나운서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제가 마지막 이슈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 업종이 좀 주가가 부진했었는데요. 이 현대차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최근 한 달간 건설 업종의 주가가 14%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국내에서 주택 건축 원가 상승에 따른 이 실적 하향과 또 착공과 분양 등이 감소가 되면서 우려감이 이렇게 주가가 빠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앞으로의 전망도 좋지만은 않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심리와 함께 또 미분양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으로 이 또 시행사 개발 환경이 악화할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해서 이 부동산 가격이 향후 2, 3년간에는 좀 상승할 것이라는 심리가 나타나기 전까진 이 지수적인 측면에서 반등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주택 관련해서 이 주택 GPM, 이 매출 총 이익률을 보면요, 이 5%포인트나 하락했는데요. 이 올해와 내년에 착공과 분양이 감소됐다는 의미입니다. 또 해외 수주까지 지금 부진한 상황인데요. 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면 진정한 바닥은 아직 나오지가 않았다. 건설 업종에 좀 주가가 흐를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사실 이 건축 업종이 이 한동안 주가가 좀 부진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좀 한동안 또 상승을 해줬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현대차 증권에서 이 건설 업종에 대해서 이 주가가 앞으로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도 좀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 현대차, 이 현대건설주를 좀 검색을 해볼까요? 네. 검색을 해주시겠어요? 네, 현대건설주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보시겠습니다. 현대건설 오늘 좀 빠졌네요. 네. 이 현대건설도 상황이 좋지가 않았고요. 또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이 대우건설 대표적인 건설주라고 할 수 있는데 상황 한번 볼까요? 네, 대우건설도 네, 4%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건설주들이 지연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또 정책 관련돼서도 좀 네. 향방이 엇갈리기도 했었어요. 네. 부동산 관련돼서 좀 정부에서 규제 완화라던가 조금 더 신규 주택을 공급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건설주한테는 호재로 작용을 했고 네. 반대로 오늘처럼 좀 축소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 제기됐을 때는 주춤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지연 아나운서님께서 소개해 주실 리포트 보니까 아직 바닥까지 더 남았다라는 그러니까요.
맞아요. 다소 좀 부정적인 내용이 예상이 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물론 뭐 앞으로의 일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건설주, 리오프닝주의 대표적으로 좀 꼽혔던 종목이자 섹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 좀 네.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 현대차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앞으로의 주택 경기가 또 어려울 것이다. 이 건설업종만큼은 저점 매수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 건설적인 사람으로서 건설업종에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의 주가에 대한 전망이 흐리다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제 마음도 좀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다 보니 새 집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 오. 이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신규 주택 공급이 좀 축소된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제 심장이 좀 쿵합니다. 정말 심장이 바닥으로 네. 철렁하고 그 내려가는 뭔가 느낌. 두근거림의 심쿵이 아니라 정말 내려가는 그야말로 쿵 이런 네. 느낌으로 좀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사실 건설주의 향방에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모쪼록 좀 건설주에 훈풍이 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저희가 또 프로그램이 올라올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나 섹터에도 좀 기운을 불어넣어서 건설주들이 좀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이 건설 테마가 좀 부진을 했지만 또 오늘 장에서 또 떠오르고 있는 네. 또 이 테마가 있습니다. 어떤 바로 거죠? 엔터 테마인데요. 오. 얼마 전에 이 BTS가 네. 유튜브를 통해서 또 활동을 중단한다는 소식에 하이브 주가가 많이 좀 흘러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슬펐어요. 네, 이 BTS의 대항마 네. 누굴 것 같습니까? BTS의 대항마? 물론 뭐 저희 아수다일 수도 있지만 네, 이 BTS의 이 하이브의 대항마 YG 엔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이 블랙핑크가 8월에 컴백을 확정이 됐다는 이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장에서 이 YG의 엔터테인먼트 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네, 월드 투어도 추진한다고 하네요. 네, 이 8월에 최대 규모의 월드 투어를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콘서트뿐만 아니라 팬미팅, 이 해외 투어까지 일정이 좀 많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엔터주 쪽에서도 좀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는 게 이 SK 측에서 또 이 엔터 내사가 올해 영업이익만 해도 이 전년 대비해서 25%나 늘어났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소식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오늘 장에서 이 엔터주들이 좀 힘을 써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 장에서 RBW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JYP까지 오늘 SMCNC까지 좀 오늘 오전장에서 상황이 좋았었는데요. 오늘 네. 마감 상황도 네. 저희가 한번 살펴볼까요? 주요 엔터주들 향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역시 올라갔네요. 올라갔고 오랜만에 또 네, 아까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상승폭이 꽤 컸었거든요. 네. 윗꼬리를 좀 달기는 했네요. 아쉽네요. 네, 하지만 그래도 6.3%라는 상승률 기록을 했고 또 YG 엔터테인먼트를 봤으면 YG 플러스 같이 보셔야겠죠. 네, YG 플러스는 어떻게 반응했을지. 16.23%. 크게 올랐네요. 오늘 네. 힘든 장에서도 이렇게 엔터주가 많이 상승폭을 높였네요. 네, 역시 블랙핑크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연진 아나운서님은 이 YG의 찐팬이시잖아요. 저 블랙핑크도 정말 좋아합니다. 네,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네. 그 한 분의 찐팬이라고 저는 한 분이요? 네. 누굴 말씀하시는 거지? 누굴까? 이 글쎄요. 영한분의 영화분이요? 동영배님이 네. 제가 또 태양인이지 않습니까? 또 제 체질답게 네. 네, 또 태양 씨를 좋아합니다. 제가 워낙 좋아하는 또 아티스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한 번에 생각이 안 났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이 연진 아나운서님의 태양 기운을 오늘 받아서 네. 이 YG까지 오늘 올라줬습니다. 네. 와.
블랙핑크 또 태양시의 그런 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주가에 좋은 영향을 계속 받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또 엔터주가 힘을 써줬고요. 또 드라마, 영화 제작주들도 오늘 좀 상황이 좋았습니다. 네. 이 버추얼 스튜디오 아세요? 버추얼 스튜디오 들어봤습니다. 들어는 봤는데 네, 자세한 내용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버추얼 국내 대기업들이 이 버추얼 스튜디오의 투자 경쟁에 나섰다고 합니다. 또 스튜디오의 벽면과 천장을 이 대형 LED 스크린으로 감싼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또 CJ와 SKT, 이 콘텐츠, 또 삼성, LG는 디스플레이 전쟁에 나서면서 또 올해 예상 시장 규모만 11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버키 스튜디오뿐만이 아니라 이 덱스터, 4x4까지 오늘 엔터주, 이 드라마, 영화 제작주들도 많이 올라줬습니다. 네, 오늘 같은 장에서 엔터주들이 힘을 내줘서 주주분들이 그래도 좀 웃을 수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네요. 맞아요. 네. 여태까지 참 많이도 빠졌었는데요. 맞아요. 그래도 약간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안도의 숨을 내쉴 수 네. 있게 만들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반가운 소식으로 세 번째 이슈까지 달려왔습니다. 네, 올라 저희와 함께 장 브리핑부터 이슈 파헤치기까지 열심히 올라오셨는데요.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벌써요. 네, 벌써 끝났어요. 저희 3개밖에 안 했는데. 네.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또 이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두 분 아나운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라 제가 막판에 홍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세계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 세계경제TV의 재밌고 알찬 프로그램 다 만나보실 수 있고요. 노란톡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님들의 조언 그리고 같은 투자자분들끼리 소통하는 시간 많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홍보까지 무사히 마치고 제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6일 올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